자, 필수 유형 6번의 두 번째 거부터 보세요. 필수 6번의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4x에다가 y를 더하고 플러스 2z를 계산한 게 10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성 xyz인데 xyz는 자연수만 가능하지? 숫자 대입할 거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얼른 들어와. 일단은 큰 숫자에다 먼저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 쓰자. 4x 먼저 2z 플러스 y 이렇게 해놓고 얘가 10보다 작다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순서대로 어떻게 대입하냐면 x에다가 제일 작은 애를 대입해. y도 z 제일 작은 애 대입해. 그러면 4x에서 x가 1이니까 4지. 마찬가지 2지. 더하면 6이지. 거기다가 y까지 더해서 10보다 작아야 돼.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야? 1에서 3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써놓고 얘를 순서성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x, y, z라는 세 개의 순서성을 만들 때 1, 1, 1이랑 1, 2, 1이랑 1, 3, 1이라는 좌표가 생성이 된다고. 확인돼? 그래서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x는 여전히 1이야. 제일 작은 애로. 이제 y가 z가 1일 수가 없겠지. z를 2로 올려. 이렇게. 그러면 다시 계산. 4에다가 4 더하니까 8이지. 그러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에서 1밖에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러면 다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그럼 이때부터는 더 이상 늘 수가 없겠구나. 그럼 y를 더 이상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냐? x를 키워야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다시 2. 여기서 처음 제일 작은 애 1로 다시 가는 거야. 그러면 8에다가 2 더하면 10이니까 이번에도 없겠지? 그러면 y를 올리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그럼 x가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x가 2일 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일 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순서성 다 찾은 거야.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4개. 그냥 이렇게 끝.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찾는 거야. 그러면 8번의 두 번째, 필수 연습 8번의 두 번째는 의미 아닌 세정수라고 나와 있지. 의미 아닌 세정수, 거기다 미션 한번 쳐볼래? 그거랑 자연수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 오야, 안 춥냐 지금? 어이씨, 좋겠다. 정민아, 의미 아닌 세정수와 자연수와의 차이점이 뭐야? 의미 아닌 세정수는 0을 포함해요. 맞아, 0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 아닌 세 개의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0도 포함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확인되니? 그러면 만약에 이제 0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8번의 두 번째 거. 8번의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가 3x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z 돼 있지? 이항을 아예 해버려. z가 이렇게 되잖아. 확인돼요?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애가 0부터 출발이라는 얘기야. y도 마찬가지 제일 작은 애 0부터 출발하겠지? 그럼 계산을 다 했을 때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에서 몇 가지? 5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0이고 1로 늘었어. 그럼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4까지? 3까지. 다시 0이고 2로 늘었어. 그럼 0부터 1까지. 그럼 다시 0이고 3으로 늘었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시 x를 1로 올릴 차례지. 그리고 다시 y가 0에서부터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z는 0부터 2까지. 다시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고 해놓고 0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럼 0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1일 때 2면 안 나오지? 그럼 다시 여기를 2로 늘려야지. 2고 0이면 여기에 안 나오지. 6이 돼버리니까. 그럼 더 이상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개수만 세면 되겠지? 이쪽 순서상 개수 다 6개지? 여기 4개지? 여기 2개지? 여기에 3개 나왔지? 여기에 1개 나왔지. 이거 더 넣으면 되겠네. 몇 가지야? 그래, 이렇게 정도는 나오겠죠. 뭔지 알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10번의 첫 번째랍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래? 필수 연습 10번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니?
3개의 상자에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어.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몇 줄 하나 쳐볼래?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요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기억해 줘야 될 게 한 상자에서 카드를 3장 꺼낸다는 얘기랑 서로 다른 3상자에서 카드를 3장 꺼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똑같은 상자를 넣었어. 똑같은 상자 안에서 하나의 상자 안에서 카드를 꺼내. 확인해.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 복원을 해서 꺼내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첫 번째에 1 꺼냈어. 두 번째에 2 꺼냈어. 세 번째에 3 꺼냈어. 이거랑 그럼 1, 2, 3 순서로 꺼낸 거지? 3, 2, 1 순서로 꺼낸 거랑 같을까 다를까? 그냥 꺼내서 걔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 하면은 123이랑 321은 다르지. 근데 세 장을 더한 합을 보고 싶어.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래?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할래? 차이잖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지. 만약에 여기 검은 상자, 빨간 상자, 하얀 상자가 이렇게 있어. 1, 2, 3을 꺼내. 3, 2, 1을 꺼내. 이땐 같을까 다를까? 달라져. 근데 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1, 2, 3을 꺼내서 합구하는 거랑 3, 2, 1을 꺼내서 합구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확실해? 확실해? 합을 구한다 하면은. 그럼 같아. 확인돼요? 그러면 선생님 2, 2, 2를 꺼내서 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3개 더하면 6이잖아. 1, 2, 3 꺼내서 합을 구해. 6이잖아. 같을까 다를까? 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게 맞거든? 근데 꺼내는 카드를 가지고 순서성을 만들려고 하면 달라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합을 요구하는 건지 합이 나오는 경우를 찾는 건지 아니면 꺼내는 순서성을 찾는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걸 염두에 꼭 둬야 돼.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보자. 9장의 카드가 들어있어. 한 장씩 꺼낼 때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를 찾으라고 그랬지? 수의 합이 짝수. 맞아요? 그러면 합이 짝수가 되고 싶어. 합이 짝수. 그럼 합이 짝수가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꺼내면 되겠니? 짝 더하기 짝 더하기 짝이면 되잖아. 자,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까? 그럼 두 번째 또 뭘 꺼내면 돼? 소수? 짝수 하나에다가 홀수 2개.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이 두 번째 경우를 선생님 이거 순서 바꿔서 홀, 짝, 홀로 꺼내도 되잖아요. 맞지? 위에 거는 얘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어떨 것 같아, 정근아? 자, 두 가지 경우는 같다. 자,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한 결과만 보면 된다.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해서 어차피 더한 결과만 보면 된다. 또 다르다. 정민이 다르다. 왜? 순서가 다르니까. 순서가 다르니까. 이번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선생님이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지. 여기 힌트가 있는 거거든. 이거 2개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상자잖아. 같은 상자 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예를 들었잖아. 하얀 상자에서 짝, 빨강에서 홀, 검정에서 홀이랑 하얀 상자에서 홀, 빨강, 검정에서 꺼내는 경우랑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거 말고도 네 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홀 더하기, 그렇지. 홀, 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굳이 따로따로 다 찾을 필요 있어? 어차피 같은 경우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기 3만 하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과정을 축약시켜버리자. 자, 그러면 이제는 찾아보자.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 짝수 몇 개? 4개. 홀수는? 그럼 여기에 뭐가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래서 64. 맞아요? 자, 여기는 4 곱하기 홀수 몇 개? 5 곱하기 5. 얼마야? 100이지? 근데 이 100에다가 곱하기 뭘 해? 3을 해서 300. 그러면 위에 게 돼도 되고 밑에 게 돼도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가지? 36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좋아. 그럼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이거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골 때리는데 이거? 11번? 자 11번 지금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A, B, C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수? 홀수래. 맞죠? 그럼 얘가 홀수가 되게 하는 A, B, C의 순서상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A, B, C는 주사위를 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홀 아니면 짝이야 무조건. 자, 경우에서 일단은 사건부터 분류하자. 첫 번째, A가 홀, B도 홀, C도 홀. 그러면 곱한 것도 홀. 그럼 홀수 4개 더하는 거잖아. 이러면 홀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짝이 돼버리네. 맞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봐. 이거를 일일이 다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8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그 중에 되는 걸 찾아야 돼. 왜 8가지겠어? A가 홀짝 2가지, B도 2가지, 2가지니까 총 조합할 수 있는 순서상은 8개. 이걸 8개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 4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게 하려면 짝수가 몇 개 있어야 되겠니? 짝수가 하나 혹은 3개.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즉 이렇게 4개의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1개가 되면 짝수가 3개지.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면 홀수가 될 거 아니야. 홀수가 2개가 되면 얘는 둘 더하면 짝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2개는 안 돼. 근데 3개가 돼버리는 순간 다시 3개 더하면 홀수 되지. 거기다 짝수 하나 넣으니까 짝수 되지.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계 존재할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 그냥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도 돼. 굳이 4개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왜? 만약에 숫자가 3개 있다고 생각해봐. 3개의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어. 빵개면 짝수겠지. 하나면 하나는 홀이고 나머지 2개가 짝이니까 짝끼리 더하면 짝. 거기다 홀수 더하니까 홀이지. 홀수가 2개가 돼버리면 홀수 둘끼리 더하면 짝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짝수. 홀수가 3개면 2개 더하면 짝. 짝에다가 홀수 하나 더할 거니까 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팁 삼아 알아도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가 홀수게 나올 거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A, B, C는 곱한 거는 A와 B와 C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자,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4개의 숫자에서 홀수가 홀수개가 되게 만들 거야. 즉 홀수가 1개가 되거나 홀수가 3개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홀수가 1개. 첫 번째, A가 그냥 홀이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B가 홀이나 C가 홀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B는 뭐가 돼? 짝. C는 뭐가 돼? 짝.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A, B, C 곱한 건 뭐가 돼? 짝. 그러면 홀수가 1개짜리는 애초에 불가능하겠구나. 맞아요? 왜 불가능해? 나왔잖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A가 홀이니까 홀이면 B가 짝, C가 짝이면 A, B, C 곱한 거 짝이잖아. 그럼 4개의 숫자에서 홀수 하나 나왔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B가 홀, 세 번째 경우는 C가 홀이면 되겠지? 즉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겠어? 3번.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홀수가 3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A를 먼저 홀로 정해주고 B도 홀로 정해주고 C도 홀로 정해줬어. 그러면 A, B, C 곱한 거는 뭐가 되겠어? 홀이겠지. 계산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내가 정해주는 거야. 여기까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를 뽑아내는 거라고. 여기까지 정해주고 이걸 통해서 얘를 뽑아내는 거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홀수계 3개인 거는 불가능하겠지? 맞아? 그럼 선생님 혹시나 홀짝 하면은 얘가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겠냐?
짝수가 하나 끼는 순간 얘는 무조건 짝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애초에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럼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자, 주사위에 던져서 홀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그럼 A가 홀인 경우는 세 가지. 짝이 나오는 경우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가지.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곱하기 누구야? 3. 그러니까 몇 가지? 그래,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81. 어렵냐? 그냥 오 하고 넘어가지지 않아? 경우에서 원래 좀 그래. 정실해주야. 왜 뭐가 힘들어? 어디서 막혀? 홀 짝짝 계산하니까 짝. 왜? 앞에서 홀 짝짝 이지라던 새끼 누구야? 또 너냐? 뒤에서 민성이를 가르쳤는데. 괜찮아. 민서 오늘 택시랑 가서 7시 반까지 남을 거야. 네? 아까 남기로 했잖아. 진짜 나와요? 어? 헬로우 티처. 저 아니에요. 그래? 홀짝짝은 솔직히 말해. 그건 좀 맞잖아. 근데 선생님 이건 좀 뭐 알았어. 그럼 한 번만 더 걸리면 그 다음에 남을 거야. 네. 자, 15번.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니?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다 했을 때 후에 각각의 지수 플러스 1을 한 것들의 곱으로 그냥 찾으면 되지? 그러면 이 내용을 응용해서 지금부터 약수의 개수가 10개가 되고 싶어. 10개가 되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특정한 자연수 A의 9제곱이야. A는 소수. 확인됩니까? 그럼 작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라면 2의 9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얼마겠어? 512. 그럼 얘보다 이제 더 작아질 수 있는 애가 있는 점을 찾아야 돼. 자, 그럼 다시 약수가 10개가 되면은 지수에다 1 더한 숫자끼리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9였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봐. 그럼 2 곱하기 5밖에 없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는 A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B의 4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숫자가 작아지려면 아무래도 B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최대한 작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으로 잡으면 되고 앞에는 2가 아닌 다른 수인 3이 올 수 있겠지? 얼마가 돼? 확인돼요? 그러면 혹시나 10 숫자 3개 곱해서 10 만들 수 있나? 3이? 없죠? 그럼 이걸로 그냥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2개 중에 하나겠구나. 작은 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원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작으니까 무조건 4제곱의 밑이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2로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지 뭐. 됐습니까? 자, 16번. 뭐 별반 다르지 않네요. 16번에다가는 밑줄 하나 쳐볼래? 소수 P라고 써져 있지? 거기서 말하는 소수가 0.1, 0.2가 아니라 약수가 2개인 소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8P 18P의 약수의 개수가 뭐라고 남아있어? FP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자, 18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다가 곱하기 P를 하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 어차피 P는 소수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 2의 1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P의 1제곱이지. 그냥 바로 여기서 2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서 12 FP가 12개예요. 이렇게 찾기가 쉽거든. 근데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왜냐면 P가 소수지. 이런 경우가 존재할 거거든. 첫 번째 P가 2야. 2도 소수니까. 그러면 그 순간 숫자는 뭘로 바뀌어버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FP가 얼마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9가 되겠죠.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P가 3도 돼.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그 순간 FP는 얼마가 돼버려요? 8이 돼버리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P가 이번에는 2랑 3이 아닌 그 외의 소수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P의 1제곱이 되면서 FP가 12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잘 생각해야 돼. 어차피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FP 값의 합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 더하면 18이지? 그렇지. 거기에 12 더하면 29.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9가 될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요. 자, 다음 18번. 그래, 18. 마치 이런 느낌이야, 택시나. 헬로우 티처라면 내가 18번 할 때 18만 얘기하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자, 18번 문제를 지금 보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세 갈래 길이 있고 B가 있고 깜짝아. 두 갈래 길이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갈래 길에 C 그리고 몇 갈래야 이거? 네 갈래?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갈래 길이 또 있어 이렇게. 재밌다. 자, 근데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80이 되도록 할 때 추가할 거래. B와 C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할 거래. 그럼 야, 이거를 이렇게 길로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A에서 B 사이를 왕복하는 도로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축약시키고 3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다시 BD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축약시키고 2라고. 그 다음에 AD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이렇게 해서 2. 마찬가지 여기도 2. 마찬가지 여기도 4.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B와 C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몇 개 넣을지 알아 몰라? 그러니 X개.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그래, A에서 D로. 그럼 첫 번째 A에서 직통으로 D로 가도 되네?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도 되네? 지금 선생님이 쓰려는 방식은 뭐냐면 점의 개수를 늘려나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2개, 그 다음에 3개지? 그럼 여전히 3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는 거야. 어떻게? A에서 C로 가서 D로 가도 되지? 3점으로는 끝이지? 그럼 네 번째 이제 점을 4개로 늘리는 거야. 어떻게 가볼까? A에서 B, C, D로. 그럼 이걸로 끝인가? 하나 더 있지? 그렇지. 좋아, 좋아. 이렇게. 그럼 자, 점 4개 거쳐서 가는 것까지 완성했어. 5개 거쳐서 갈 수 있나? 그럼 원래대로 막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럼 이제 계속 찾는 거야.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였지? A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니까 얘는 6가지. 여긴 2. A에서 C로 가는 게 2, 4, 8. 그럼 여기는 3, X, 4. 그러니까 뭐야? 12X. A에서 C로 가는 건 2X, 2. 그래서 4X. 자, 전부 다 더하면 되겠지? 자, 16X에다가 얼마야? 16이야? 이게 얼마? 80. 그럼 X가 얼마여야 돼? 암산 되지? 암산이 안 되면 16으로 이번엔 나눠도 되잖아. 이렇게. 뭐 어쨌든 확인됩니까? 이렇게. 길찾기 문제는 쉽지 뭐. 요거는 익숙해져야 된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5명의 회원이 각자 모두 다른 책을 한 권씩 가져와 서로 바꿔 읽기로 했다. 이거 뭐야? 수영도잖아. 5명이야? 개 많네? 자, 20번 문제도 수영도거든? 이렇게 하자. A, B, C, D, E라는 5명이 있지? 자기 책을 1, 2, 3, 4, 5번 책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래? 자기 책 말고 서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나열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A가 일단 누구부터 가져볼까? 그래? 2번. 그럼 B는 1번 되지? 3번도 되지? 4번도 되지? 5번도 되지? 그러면 다시 2, 1번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C는 3번 빼고 다니까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그럼 다시 2, 1, 4야. 남은 책은 1, 5번 남았지? 그럼 5, 1번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 맞죠? 다시 1은 여기 있는데? 5, 3 아니야? 5, 3? 자, 그럼 다시 2, 1, 5야. 남은 책은 3, 4번 남았지? 그럼 여기 3번, 여기 4번밖에 없네.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2, 3이야. 그럼 남은 책은 1, 4, 5가 남았지? 아무것도 안 겹치잖아. 다 되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2, 3 썼지? 4, 5번 남았으니까 5랑 4. 다시 2, 3, 4 썼으니까 1, 5번 남았지? 그럼 5랑 1밖에 안 되겠네. 다시 2, 3, 5야. 1, 4번 남았어. 그러면 1에 4. 자, 이제 2, 4번이야. 그럼 남은 책은 1, 3, 5번 남았지? 세 번째에다 놔야 되니까 1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돼. 그러면 1, 2, 4야. 3, 5번 남았지? 5번, 3번이겠네. 2, 4, 5야. 1, 3번 남았지? 그럼 상관없으니까 1, 3, 3, 1. 맞아? 자, 2, 5번 썼어. 그럼 남은 책은 1, 3, 4 남았지? 그럼 얘는 1 아니면 4. 다시 2, 5, 1이야. 1, 2, 5야. 3, 4번 남았지? 그러면 3번, 4번밖에 안 될 거고. 2, 5, 4야. 1, 3. 그러면 둘 다 되네. 1에 3에 3에 1. 이걸 A가 3일 때도 해야 돼. 4일 때도 해야 되고 5일 때도 해야 돼. 자, 그럼 일단 2일 때 개수부터 세자. 이거 일일이 세지 말고 뒤에 숫자 우리가 적었지? 적어놓은 게 몇 개인지만 세면 돼. 몇 개야? 그래, 11개. 그러면 2일 때 11개지? 3, 4, 5 남았지? 그럼 2, 3, 4, 5 숫자 4개지? 아마 똑같지 않을까? 아마 똑같지 않을까? 왜 말이 없어?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나보고 해보란 얘기야 지금? 그러면? 난 똑같다고 우기고 싶어. 이렇게 나올 거야. 확인돼요?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오늘 20번 문제는 체크 좀 해놔봐. 2는 내가 해줬지? 지금 우리가 딱 6명이거든? 딱 좋아. 우리는 수요일도 이 자리 그대로 앉을 거잖아. 야, 3일 때, 둘, 4일 때, 5일 때.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은 해봐야지 뭐. 얘랑 저거 다 해요. 서로 다 같이 해봐. 해서 11개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순서대로. 한 번씩 해봐. 아니면 이따가 시간 되면은 한번 해보고 하지 뭐. 어쨌든 요거는 근데 지금 하는 게 어때? 아니 시간 없어. 오늘 나 수녀 설명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봐.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그때 내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해봤어요. 아이고. 애들 얘네 처음 수녀리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하다가 고1 과정 넘어오거든? 고등학교 2학년들 될 거야. 내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 그때 뒤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기 4 이렇게 하고서 말았었는데 해봐 한번. 한번 해보면 기억들이 남아. 자, 21번이야. 두 문째 A, B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5장이 있어. A가 5장, B가 5장이라는 얘기다. 5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눌 때 같은 문자가 3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얘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지. 그럼 3번이 나오면 안 되지.
4번도 안 되지. 5번도 안 되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같은 문자가 0번 연속해서 0번 나온다? 이건 불가능하겠지. 같은 문자가 한 번 나온다? 교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2번 나온다? 2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뭘 찾는 게 편하겠냐?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3번 나오는 경우, 4번 나오는 경우, 5번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도 돼. 맞지? 여사건으로 접근해도 되지. 아니면 한 번 교대로 나오는 경우랑 같은 문자가 2번 나오는 경우,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도 돼. 즉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야. 뭐가 편할 것 같아? 그냥? 이번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해. 왜냐면 2개, 3개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3개 쪽이 좀 더 많잖아. 근데 같은 문자가 3번 나오는 경우랑 같은 문자가 4번 나오는 경우랑 같은 문자가 5번 나오는 경우는 되게 편하다. 5번 나오잖아? 똑같은 거는 나오면 돼. 4번 나오면 처음이나 끄트머리 하나만 다르면 돼. 맞지? 맞지? 그래서 이번 문제는 오히려 여사건 쪽이 좀 더 편해. 선생님 그러면 같은 문자가 3번 나오게 되는 경우나 2번 나오게 되는 경우는 뭐 결국에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2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다 줘야 돼. 만약에 내가 AA 나왔어. B 나왔어.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근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또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차라리 여사건으로 가자. 그게 나을 것 같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2의 5제곱이겠지? 맞아요? 첫 번째 자리에 A, B 중에 하나, 2가지. 두 번째 자리도 2가지. 그러니까 32가지.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같은 문자가 5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문자가 4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문자가 3번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같은 문자가 5번인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 2가지. 아, 두 가지. A쭉, B쭉. 자, 그럼 같은 문자가 4번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 4가지. 왜? AA, AA, B 혹은 B, AA. 맞죠? A, B가 서로 자리 스위칭한 경우 곱하기 2. 그래서 4가지. 확인돼요? 그럼 같은 문자가 3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직접 나열해봐도 되겠지? 근데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같은 게 3번이라는 얘기는 3개가 연속해서 똑같은 애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묶음으로 만들어. 3개를.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같은 문자고 A, B 중에 하나겠지. 2가지로 선택이 가능해. 그럼 뒤에 있는 문자는? 뒤에 있는 문자는? 2가지? 안 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야.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AAA잖아? 여기가 무조건 B여야 되지. 여기도 A여도 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질 거야.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얘가 가운데 끼는 거였다면 여긴 무조건 B여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될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 기업 이용해서 찾는 것보다 나열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 자, 그럼 나열을 해보자.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있고 뒤에 2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돼? B가 돼도 되고 A가 돼도 되지. 아니면 BB가 돼도 되지. 맞아요? 2가지가 나왔지. 근데 실제로 따지면 A 대신 B를 써도 상관없는 거지. 서로 A, B 문자를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맨 앞에 한 자리 비워두고 연속해서 3개가 나오고 뒤에 한 자리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무조건 B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A, B가 서로 바뀌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다시 앞에 2자리를 비워두고 뒤에 AA가 나왔어.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얘랑 개수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그러면 여기 8, 여기 2 해서 같은 게 3번 나오는 경우는 10가지.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32에서 이거 다 더한 거 빼면 되는 거지? 얼마야?
16을 빼니까 16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좋아요. 자, 22번이에요. 색칠 공부. 왜 색칠을 못해? 뭐가 헷갈리는 거야? 아, 색칠을 어릴 때 안 해봤어? 어릴 때 니네 되게 곱게 자랐구나. 귀하게 자랐나 보다. 손에 색연필 따위를 잡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님을 키우셨나 본데. 자, A, B, C, D 색칠할 거지? 아무데나 칠해도 되지? 그럼 어디부터 칠해볼까? 꼭 A부터 칠할 필요가 있어? 상관없어. 아무데나 해도 돼.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따라가지 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어딜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가냐 힘들게 가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문자를 내 마음대로 잡았을 때 힘들게 갈 수도 있어. 좀 복잡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왕이면 추천해주는 팁은 뭐냐면, 지금 A, B, C, D 보잖아?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게 누구야? D지. 그럼 거기부터 칠해. 그게 오히려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야. 그거 찾겠답시고서 어디가 제일 많이 맞닿아 있을까? 그래서 그거 하고 시간 끄느니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버려도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하면 돼. 알겠죠? 자, 5개의 색으로 칠할 거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그럼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확인됐지?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보자. 몇 가지 칠할래? 그래, A 5가지. 그럼 자, B는? 그렇지. C가 이제 문제거든? 당장 바로 C가 A랑은 같은 색이 나올 수 없지. B랑 같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눠야지. B랑 같은 색이 될 거냐, B랑 다른 색이 될 거냐. 확인돼요? 같은 색일 경우는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한 가지야. B랑 같은 색이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B랑 다른 색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B 다르지? 이 2가지 색깔 다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게 맞지. 이해돼, 안 돼? 자, 그럼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 보통 3가지 색깔까지는 머릿속으로 칠해지는데 그 다음부터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대충 칠해. A가 이거야. B는 이거야. 자, 지금 같은 색이니까 여기도 이거지? 이렇게 칠해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그럼 D는 모든 면에 다 맞닿아 있지? 같은 색, 다른 색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냥 바로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3가지겠지. 왜 3가지야? 같은 색이 하나, 둘이잖아. 그러니까 3개. 확인돼요? 네. 저 이해 못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색이냐고. 너한테 5가지 색깔이 있어. 초록색 이미 썼어. 그럼 몇 개 남아? 4가지. 주황색 이미 주황색도 썼어. 몇 개 남아? 3가지. 그래서 3가지. 이해된 거 맞냐? 네. 그럼 자, 이제 2로 가자.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색깔 하나 칠했다 치는 거야. 다른 색깔 나왔어. 그럼 2는 마지막에 칠할 거지? 같은 색, 다른 색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맞닿아 있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자, 주황색 안 되지? 파란색 안 되지? 색깔 그럼 몇 가지 쓸 수 있어? 그래, 3가지.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자, 이제 B와 다른 색. 그럼 여기 C의 색깔이 달라져야 되겠지? C의 색깔을 이걸로 칠한 상태고 D는 아직 색칠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야. 확인됐죠? 그럼 자, 색깔 몇 가지 썼니? 우리 지금 3가지 썼지? 그럼 D는 2가지로 칠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남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거니까 이렇게 칠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E지? E는 파랑 안 되지? 주황 안 되지? 그러니까 여전히 몇 가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끝이야. 이번 문제는 심플하지 뭐. 그럼 자, 경우에서 찾을 때 첫 번째 뭐 찾아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얼마야? 맞냐? 자, 두 번째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2개. 택진아, 더 할래 곱할래? 그래, 얼마야? 그래, 이렇게 정답 나오게 되겠죠. 아, 쉽다. 알겠냐, 색칠? 네. 믿어도 되냐? 그럼 자, 색칠 문제 밑에 보면 23번 문제도 보이지? 체크해놔.
오늘 한 번 더 해봐, 집에 가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유형들은 다 정리가 된 거야. 빼먹고 안 한 거 있나? 다 했죠? 유형들은. 그러면 개념 마무리 가자. 자, 2번부터 시작이야. 1, 2, 1은 앞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서로 같은 좌우대칭인 수래. 그럼 좌우대칭인 숫자의 개수를 찾으라고 시켰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어디서부터야? 1000 이상 9999 이하 4자리 숫자들 중에 좌우대칭이네. 야, 그러면 이 문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도전해봤니? 직접 나열해 봤니? 1001부터 하나씩 확인해 봤어? 1991 응. 그렇게 해서 9개 구하고 응. 아니 10개 구하고 응. 그리고 또 2000 그렇게 해가지고 10개 응. 구하고 이후로 어. 정민은 어떻게 해봤어? 얘랑 똑같이. 어. 잘 봐. 이거 대칭이지. 또 대칭이고 얘를 하나 들어봐. 뭐 있어? 이렇게 내가 했어.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73. 니네 이거 어떻게 찾았어? 근데 이거 거꾸로 쓴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두 자리는 굳이 우리가 찾을 필요 있냐? 앞에 거 두 개만 찾으면 되네? 아, 여태까지 찾았던 게 너무 맞잖아. 네. 그럼 맨 앞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1부터 9까지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9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가지 10가지. 이야 끝났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와 야, 아니 문제 나왔잖아. 대칭이라고. 와! 우리 이제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자, 5번. 네 자리 자연수 중에 25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우리 배수 찾기 할 때 25의 배수 찾는 법 알아? 25에 배도요? 25의 배수. 25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중에 하나거든? 규칙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자, 생각을 해봐. 25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25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 세 자리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 100이지. 100 다음 뭐야? 125. 그러면 200일 때는 제일 작은 애가 얼마겠니? 200이겠지. 200. 그 다음에 225. 그 다음에 250. 275, 300, 325, 355. 거기서부터 규칙이 나오지 않냐? 뭐가 돼?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나와 있는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또는 25의 배수면 되잖아. 맞지? 앞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잖아. 나열해 보다 보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바로 가는 거야. 25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어.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된대. 그러면 네 자리 숫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가 25.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두 자리가 나오고 뒤에가 50. 세 번째. 앞에 두 자리가 나오고 75. 네 번째. 앞에 두 자리가 나오고 00이지. 근데 서로 다른 네 자리니까 00은 불가. 확인됐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찾아. 첫 번째 경우야. 1000의 자리부터 찾자. 숫자는 1부터 9까지 9개 중에 2랑 5를 쓰면 안 되지. 몇 개? 7개.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7개겠지. 0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49. 자, 다시 0하고 9를 5를 썼는데 1000의 자리에는 0은 의미가 없어. 9개 중에 5만 아니면 되지? 8개. 곱하기. 그러면 숫자가 총 0부터 여기 100의 자리에 0부터 9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뺐지? 몇 가지? 7개. 10개 중에 3개 뺐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56. 세 번째 건 굳이 찾을 필요 없어. 왜? 얘랑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49. 확인돼요? 전부 다 더해. 그러면 98에다가 154? 이거 다 더하면 154래요. 확인? 네. 네, 요렇게. 자, 6번 가도 되겠어요?
어디서 먹혔어? 아니요, 그냥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3인 두 개의 직선 LM 위에 간격이 2인 점이 4개, 6개가 있는데 사다리꼴을 만들 때 사다리꼴의 넓이가 9가 되고 싶대. 야, 재밌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9래. 그냥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꼴의 넓이가 9가 돼야 돼.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윗변의 길이를 A, 아랫변의 길이를 B,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문제 나왔어? 3.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넓이 얼마 만들래? 9. 그럼 역산해야 돼. A 더하기 B가 얼마면 돼? 6이면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A, B에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점과 점사의 간격이 얼마래? 기본적으로 2라 그랬지. 그러면 A가 2고 B가 4가 되거나 맞지? 아니면 A가 4고 B가 2가 되거나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럼 A가 2라는 얘기는 A가 윗변이거든? 윗변이 2야. 바로 옆에 있는 점 찍는 수밖에 없지. 나올 수 있는 점의 개수, 선분의 개수 3가지겠지? 맞아요? 4일 때는 한 칸 건너 점으로 잡으면 되지. 그럼 직접 점 잡아봐. 몇 개 나와? 4가지 나오지? 맞아요? 맞아? 세 가지야? 누구 머리 맞는지 지금부터 우리 오늘 나머지 공부를 걸고 한번 가자. 대가지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꺾지 마.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2일 때부터 다시 찾아 택시나. 머리요? 2는 바로 옆에 있는 요점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선분이 하나, 둘,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2일 때는 4, 3가지. 4일 때는 요거 한 칸이 2야. 그러니까 2칸 가야 되지? 그래야 4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가지네. 자, 아까 3가지들 오늘 택시나 네. 3가지들 다 체크해놔라. 네. 자, 그럼 밑에 거 가자. A가 4야. 2칸 가면 되지? 하나, 둘이지. 여기 2가지 곱하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그러면 이제 10이랑 여기 있는 10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너 순간 곱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확인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봐야죠. 7번이네요. 500원짜리 동전이 A개, 1000원짜리 지폐가 3장, 5000원짜리 지폐가 1장 또는 일부, 한 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자, 거기다 몇 줄잖아. 금액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지불할 금액을 찾는 거지? 그럼 금액 찾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환전하라 그랬죠? 낮은 단위로. 낮은 단위로 전부 다 환전을 해서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지금 딱 꼴을 보아하니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거든? 근데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현재 나와 있기로는 A개, 1000원짜리가 3개, 5000원짜리가 1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는 환전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500원짜리가 2개 이상이 돼야 환전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상황으로 A가 개수가 2보다 작아.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확인됩니까? 그럼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여기 5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1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중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수 바로 찾아서 곱해버리면 되지? 자, 그럼 5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A 플러스 1가지 곱하기 1000원짜리는 4가지, 5000원짜리는 2가지, 그리고 빵원 지불하는 경우 하나 빼버리면 되지? 이게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23. 그래, 이게 23.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빠르게 역산을 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을 거야. 얼마 됩니까? 2예요? 그러면 A가 2보다 작다라는 전제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안 돼. 이건 아니란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는 거야. A가 2보다 이상이야. 그럼 환전이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A가 만약에 넉넉하게 한 8개 있어. 그러면 이거 환전했어. 500원짜리가 8개에다가 여기서 6개가 추가로 나오잖아. 14개가 되는 순간 얘도 환전이 되지. 즉 얘가 환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환전이 되지만 5,000원짜리가 환전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럼 5,000원짜리 환전을 하려면 500원짜리가 10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500원짜리 10개보다 작게 있어야 돼. 이미 여기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가 4개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하나 또 쪼개보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상황이 돼버리는 순간 500원짜리의 개수는 1,000원짜리가 환전이 가능하지? A 플러스 6개로 바뀌어. 그리고 5,000원짜리는 여전히 1개가 남아있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가짓수를 또 찾는 거야. 그럼 여기 A 플러스 7이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겠지. 그리고 빼기 1을 한 게 얼마야? 2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마찬가지로 범위 만족? 안 되지? 이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럼 자, 세 번째. 이제는 넉넉하게 그냥 A가 4개보다 이상만 되면 다 환전 가능한 거잖아. 싹 다 환전해 놓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500원짜리가 일단은 원래 A개에 여기서 6개, 여기서 10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추가하면 A 플러스 16개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A 플러스 17이지? 거기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 하나 빼지? 그게 23. 확인돼요? 그럼 A가 얼마야? 7이야? 응, 그렇게. 그래서 4보다 이상인 거 만족하지? 얘가 정답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즉 환전이 어디까지 되느냐를 따져보시라는 얘기였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들 화폐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라고 시켰네. 아, 거지 같은. 그럼 A가 일단 우리가 7인 거 알았지? 그럼 다 했네.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8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빼기 1 하면 되지?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답이지 뭐.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다음 10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개설된 방과 후 학교 강좌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대. 어떤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한 번씩만 수강하려고 할 때 이 학생이 시간표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쉽게 푸는 거? 수영도야. 왜 수영도냐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건을 따지면서 경우의 수를 찾느니 수영도를 보는 게 빨라. 어떻게 수영도를 그릴 거냐면 10번 문제에 국어, 영어, 수학이지.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상태에서 국어는 1, 3, 5교시만 들을 수 있지. 국어가 1교시일 때, 국어가 3교시일 때, 5교시일 때로 나눠 놓는 거야. 하나씩 찾는 거지. 국어 1교시 들었어. 영어는 1, 2, 3, 4교시 중에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1교시는 못 쓰니까 2교시 아니면 3교시 아니면 4교시에만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국어, 수학, 영어네? 그럼 여기 바꾸지. 국수영어로.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어, 수학을 1, 2교시에 들었어. 영어는 2, 4, 5교시에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2교시 뒤로 4교시가 되거나 5교시가 되거나. 맞죠? 자, 1, 3교시 들었어. 그러면 2, 4, 5 중에 아무 데나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2, 4, 5 중에. 그러면 1, 4교시 들었어. 그러면 2, 5교시 중에 들으면 되지? 2 아니면 5.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나왔지? 7가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3일 때, 5일 때 또 해보면 되지? 자, 또 물어보자. 같을까, 다를까? 같을 것 같지? 이번엔 100% 다를걸?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색칠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 근데 이번 문제는 내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랬지. 중간에 수강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 안 되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 색칠 공부를 하는데 A에다 색깔 칠하고 B에다 칠했는데 C에는 A, B에 칠한 거랑 겹쳐지는 거 막 이웃한 거만 원래 안 칠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추가로 C에는 뭐 빨간색은 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더 걸려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가지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해봐야 돼. 자, 그럼 해보자. 수학은 1, 2, 3, 4교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1교시, 2교시, 4교시 중에 하나. 그렇지. 자, 그러면 1, 3교시 우리는 썼어. 영어는 2, 4, 5교시 중에 듣는 건데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 들을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3, 2교시를 썼어. 그럼 영어는 4 아니면 5에 들을 수 있지. 자, 3, 4교시를 썼어. 그러면 영어는 2 아니면 5에 들을 수 있지. 자, 몇 가지 나와? 7가지. 똑같네. 여기까지는. 그지? 자, 그럼 5번째 한번 가보자. 여기다 써보자. 그러면 수학은 1, 2, 3, 4교시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또 나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그럼 자, 5, 1교시를 썼어. 영어는 2, 4 중에 하나. 5, 2교시를 썼으면 영어는 4, 4교시밖에 안 되네? 영어가 2, 4, 5잖아. 그러면 5, 3교시를 쓰면 영어는 2, 4교시. 자, 그 다음에 5, 4를 썼어. 그럼 영어는 2교시밖에.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나오잖아, 다른 게. 7개 나오면 나 진짜 안 들려. 응.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의 5개의 영역 A, B, C, D를 서로 다른 3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A와 E 영역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그래,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린 거야. A랑 E는 분명히 이웃하지 않으니까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A와 E는 무조건 서로 다른 색이라는 조건이 걸린 게 이런 10번 같은 케이스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좀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수형들을 작성을 해볼 것이다. 자, 그러면 10번, 11번 또 색깔 A, B, C, D 순으로 칠해봐. 자,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자, B는 2가지. 자, C부터 이제 걸린 길이지. A랑 같은 색이 돼도 되고 다른 색이 돼도 되니까. 그래서 A랑 같은 색일 거냐 A랑 다른 색일 거냐. A랑 같은 색이면 무조건 한 가지. A랑 다른 색이면 이번에는 한 가지다. A, B에 쓴 색깔을 못 쓰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D로 갈 거거든. D. D는 뭐 아무런 조건 걸린 거 없지? 그럼 D에서 다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져? B랑 같은 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려줘야 되나? 어우씨.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이 색, B는 초록. 그러면 일단 같은 색이 돼버리게 되면 C가 파랑이 돼 있는 상태야 지금. 같은 색부터 우리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일단 C랑은 달라야 되겠지. 그 말은 A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D에는 그러면 B랑 같은 색이 될래? 아니면 B랑 다른 색이 될래의 선택점이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B랑 같은 색이면 이유 없이 그냥 한 가지. B랑 다른 색이면 초록색, 파란색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남은 색깔은 하나밖에 안 남겠네. 자, 그러면 일단 같은 색으로 따라가 버리면 여기가 초록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럼 E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C랑 같은 색이 될 수도 있지. 근데 C는 A랑 지금 같은 색이지. 그러면 이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D에 있는 초록색 안 되지. A랑 E는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파랑도 안 되지. 남은 색깔 몇 개 남았어? 한 가지가 남은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B랑 다른 색으로 넘어가는 거야. B랑 다른 색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졌다고 쳐보자고. 확인됐니? 그러면 E는 빨간색 못 칠하지. 또 무슨 색 못 칠해? 파란색 못 칠하지.
그럼 남은 색깔 뭐 남아? 한 가지. 초록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 여기로 따라가는 거야. 파랑, 초록은 냅두고 여기 있는 파랑을 지우고 여기가 주황이라고 하자. 이렇게. 확인됐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주황까지 칠해놨어. D를 보자, D. D가 재밌어져. 어떤 점이 재밌어지니? A랑 같아도 되지. B랑 같아도 돼. 둘 중에 하나랑 같아야 돼. 왜? 이미 색깔은 세 가지를 다 썼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나눠져? A랑 같은 색일 거냐? B랑 같은 색일 거냐? 그래서 A랑 같은 색 한 가지, B랑 같은 색도 한 가지야. 그럼 A랑 같은 색일 때 먼저 따라가. 파랑으로 칠해놨어. E는 파랑만 아니면 되지. 초록이 돼도 되고 주황이 돼도 되는 거지? 몇 가지? 두 가지. 자, B랑 같은 색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파랑이 아니라 초록이야. 그럼 E는 초록 돼, 안 돼? 안 되지. 파랑도 안 되지. 그럼 남은 건 주황 하나잖아. 이렇게. 확인됩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지? 그럼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곱하면서 따라가지? 몇 가지? 다시 여기까지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서 따라오면 여기는 6가지.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가지? 30가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야, 그럼 12번 문제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해야 되냐? 색칠만 몇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어. 그럼 12번. 아씨, 오늘 진도 못 나갔어. 진짜. 젠장. 순열 해야 되는데, 오늘. 자, 12번. 5개의 영역을 색칠을 할 건데 12번 문제를 지금 잘 보면 이거 문제 웃긴다. A, B, C, D 영역이 있지. A랑 C랑 맞닿아 있냐? B랑 D랑 이웃하니? 안 하지. 그럼 그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이렇게. A, B, C, D로. 이웃하지 하냐 안 하냐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동떨어지게 E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야, 그럼 E는 지금 문제를 쭉 보면은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 이웃한 영역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E는 인접한 영역이 있겠냐? 없어. 그러면 애초에 E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그냥 5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하면 그만이야. 맞죠?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결국 뭐야? A, B, C, D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 훨씬 쉬워졌잖아. 이것만 갖고 가면 되잖아.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겠죠. 5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자, B는? 잠시만요.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냐? 4가지. 그래. 자, C는? 3가지. 야, 이 새끼야. 야, 이 녀석아. C는 이웃한 영역은 같은 색을 못 칠하지만 중복해서 써도 되니까 나눠야지, 이 녀석아. A와 같은 색이 될 거냐? A와 다른 색이 될 거냐? 확인? 같은 색이면 무조건 한 가지, 다른 색일 때 몇 가지? 3가지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같은 색일 때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겠지? 다른 색일 때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만 하는 게 아니라 2에 칠할 수 있는 5가지까지 추가로.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만 하는 게 아니라 2에 칠할 수 있는 5가지 추가로. 계산? 이거 400이고 얘는 900이냐? 그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야, 뭐 힘들다고 징징거려. 문제 내가 다 풀었구만. 오늘 요거만 하기 끝내기 아쉬운데? 쌤 저희 알아서 해보라는 거 어떡해요? 몇 번이었냐? 2문제.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20번 다시 풀어. 아니 20번에 짝 지워주고 어, 하라는
숙제. 알아서요? 아니 숙제. 집에서 확인해 보라고. 똑같은 11가지가 나오는지. 신뢰가 없잖아 우리에겐. 이거 하는 게 어때? 아니 싫어. 지금 딴 얘기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문제 정리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추가 질문 더 있는지 확인해 봐.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자. 아 20분에 그거 3개 모르고 응? 그 3개 직접 나열해. 이거 어차피 니네가 나열해봐야 돼.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 수영도 그리는 건. 자 질문도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고 공식 몇 가지 가르쳐 줄 거거든? 그냥 아싸리 외우고 시작하자 우리. 자, 순열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해줄게. 자, 순열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생각하는 거거든? 순열은 우리가 어떤 걸 순열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제일 앞 글자와 제일 뒷 글자를 따와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되니?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 배우게 될 순열은 크게 두 종류야. 무슨 순열과 무슨 순열이냐면 직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차이는 말 그대로야. 직순열은 직선의 형태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원순열은 이렇게 돌면서 나열하는 거. 그래서 차이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직순열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서로 같은 지점이 아니야. 근데 원순열은 시작과 끝이 붙어 있어. 순환이란 얘기야.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인 순열의 경우의 수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순열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 원래는 이거 둘 다 2학년 2학기 때 다 있어.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잊어버려도 좋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건 직순열. 이게 지금 너네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내용이 직순열이거든. 그 직순열을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로 크게 나눠. 직순열 세 가지로. 첫 번째, 팩토리얼이라는 기호. 두 번째,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 세 번째, 파이라는 기호. 이렇게 세 가지로. 파이 세트. 니네가 보는 그 원주율 파이야. 그 기호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로 나누는데 첫 번째 나오는 팩토리얼, 느낌표거든?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n개를 맞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P는 뭐라고 읽게 되냐면 너 어떻게 알아? 아까 쌤이 말했어요. 어? 아, 뭐라고 했었지? 퍼뮤테이션. 그럼 얘의 뜻은? 네, 저 알게만큼 와. 자,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뽑은 후. 그 다음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이야.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느냐? 이거 원래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n개 중에 r개만 순서대로 나열해라. 근데 굳이 뽑은 후 r개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적었지. 여기서 이 뽑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다시 말하면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는 단순한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그것들 사이의 변환 관계들도 공식으로 또 정리를 해서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 파이라는 기호는 말 그대로 그냥 파이야. 파이. 그럼 얘는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거든? 근데
중복해서 뽑을 거야. 중복해서 뽑은 후에 알게를 순서대로 나열이야. 차이점은 이거야. 중복해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은 중복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우리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우리 현재 교과서 안에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기호는 요거 두 개야. 그럼 얘는 또 언제 배우겠어? 확률과 통계에서. 그래서 각각의 계산법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까지만 외워놔.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n부터 시작해서 계속 숫자를 하나씩 줄이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면 돼. 그러면 퍼뮤테이션은 n에서 똑같이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곱할 거거든.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n-r 플러스 1이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곱하게 되는 숫자의 개수가 r개가 되면 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서 경우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파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파이는 쉬워. n의 그냥 r제곱이야. 이거 우리 오늘도 했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까도 했다고. 카드에서 A, B, C, D 있었지? 5장 있지? 그러면 A, B 2장 중에서 A, B 2장의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장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 거야 우리. 그치? 말로 만들면 이렇게 얼마든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져. 확률 같은 게 이래서 지랄려고 어려워. 아까 우리 2번이었나? 간단하게 풀었던 문제 있잖아. 대칭에 관련 것도. 그것도 생각해서 조금만 전환하니까 편해지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3가지 기호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2가지만 우리는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 2가지의 성질들과 2가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쭉 진행을 하면 내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순열 끝나 248까지 갈 거야. 그냥 쭉. 순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할까? 단원 마무리? 단원 개념 마무리는 순열과 조합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자를 건데 여기에 더개념 블록 레벨이 다 좋은데 순열에서 문제 유형이 있지. 조금 제한적으로 나와 있거든. 많이 없어. 오히려 다른 문제집들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필수 유형 5번 같은 문제들 244쪽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생각보다 적은데 여기는 비중을 좀 더 높게 잡아놨어. 오히려 필수 유형 6번이라든가 필수 유형 7번, 8번 같은 경우들을 좀 더 이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문제들을 많이 다른 문제집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미 니네가 중학교 2학년 이야기 때 다 했던 거라서. 했던 걸 기호로 바꾸는 과정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문제 형태들인 필수 유형 5번 같은 애들이 좀 더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보고 경호에서 2학년 이야기 경호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포기했어요. 저는 그때 공부 안 했어요. 이러고 있더만. 맞냐? 열심히 했냐 그때? 아 누가 그러더라고. 야 경호에서 안 했어? 저 2학년 이야기 때 놀았습니다. 2학년 이야기 때 저 공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확실히 가긴 했어. 그래서 필요하면은 문제들 추가로 더 살펴서 조합까지 끝내놓고 그래서 문제들 더 같이 풀어볼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요거 여기 빨간색 2개 보이지? 팩토리얼하고 퍼뮤테이션 요거 2가지만 쭉 다 외워갖고 와.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알겠어? 네. 계산법 중요해. 그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너네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일단 외워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 없을 순 없지. 오늘 숙제 여러분들 오늘 경호에서 문제 푼 거에서 본인이 틀렸거나 질문했던 문제들 있죠?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풀면서 싹 다 정리하고 문제 풀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개념 마무리 2스텝 할까? 할까 정민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너의 뜻을 따를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 하자 그러면. 어차피 6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6문제잖아. 니네 앞에서 했던 거니까 한번 해봐. 이번엔 해도 돼. 자,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 그 수학 응. 언제까지 있어요? 수학 하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책 사냐고? 네. 일단 너네 방학해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시작을 못 하지 않을까? 니네 졸업식 언제냐? 1월 10일 22, 1월 10일? 1월 20일? 12월 20일. 아 12월 20일. 그래도 너네 빠르고 1월 8일 10일. 그러면 한 10일경에 시작하겠네. 학교를 안 가야 수업을 앞으로 땡기고 붙여서 추가로 더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간표를 한번 좀 잡아보자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